자, 일단 소화 설명을 할게요. 소화는 불 끄는 거 아닙니다. 불 끄는 거 아니고요. 큰 덩어리의 영양소를 여러분이 먹었거든요. 왜 먹어야 돼? 동물을 왜 먹어야 돼? 아, 네, 그쵸. 스스로, 쉽게 말하면 스스로 만들 수 없으니까. 근데 식물은 스스로 만들 수 있잖아. 광합성. 식물은 스스로 만들 수 있어서 광합성 해갖고 만들었고요, 지훈씨. 근데 동물은 스스로 만들 수 없어요. 종속 영양 생물이니까. 그래서 먹어줬어요. 여러분이 몇 끼니마다 먹어줬습니다. 밥이든 빵이든 뭐든 다 먹어줬어요. 먹어줬는데 그 먹어준 덩치가 되게 크게 들어왔거든. 네, 엄청 사이즈가 크거든. 고분자로 들어왔던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이든 얘네들을 저분자로 뭐 하는 거야? 소화시켜야 돼. 세포막을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자계가 작은 형태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작은 크기로 분해하는 과정. 분해하는 과정이 그게 소화입니다.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작은 크기로 분해하는 과정. 걔가 소화입니다. 걔가 소화예요. 됐죠? 네, 써져 있어요. 세포막을 통과 가능한 작은 크기로 분해하는 과정이 그게 소화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근데 그 소화가 일어날 때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지나가거든요. 소화기관은 음식물이 실제 이동한 통로예요. 오케이? 음식물이 실제 이동하는 통로를 거치면서 늘 두 가지 소화가 같이 병행됩니다. 무슨 소화? 기계적인 소화와 화학적 소화. 기계적인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같이 병행돼요. 오케이?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병행이 되는데 화학적인 소화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워딩이 소, 화, 효, 소에 의한 소화입니다. 오케이? 지원아, 꼭 기억해야 될 워딩이 뭐라고? 화학적 소화는 왜 이렇게 시무룩하죠? 안 하고 싶은 건가요? 우리 이제 못 만난가요? 8월달에 혹시? 못 만나나요? 언니 왜 힘을 안 낸가요? 8월 1일, 2일날 혹시 가족 여행 일정 있나요? 아닌가요? 방학인데 여행을 가지 아니하여서 지금 시무룩한 건가요? 왜 머리를 같이 안 굴려줘? 머리 같이 굴려줘. 화학적 소화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소화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워딩이 뭐라고? 소화 효소에 의한 소화라고. 소화 효소라고 하는 놈에 의해서 일어나는 소화야. 소화 효소에 의한 소화야. 기계적 소화는 뭐야? 기계적 소화는 소화기관 안에 입 같은 경우는 이가 있잖아. 그래서 이가 막 잘근 씹어줄 거 아니야. 그죠? 이가 씹어주거나, 오케이? 이가 씹거나, 씹는 운동. 그 다음에 뭐야? 열심히 음식이 섞이잖아. 네, 침하고 음식물이 막 입 안에서 섞일 거 아니야. 그죠? 입 안에서 섞이는 혼합 운동. 음식물이 섞이거나, 위쪽에 있던 음식물이 아래쪽으로 꿀렁꿀렁 내려가거나, 이런 꿈틀 운동. 씹거나 혼합되거나 꿈틀대는 운동을 거쳐서 위쪽에 있던 음식물이 자꾸 아래로 꿀렁꿀렁 내려보내주거나 물리적으로 큰 덩어리를 자꾸 잘라주는 형태로 기계적 소화가 일어나는 거야.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같이 병행되면서 소화가 일어나는데 얘가 진짜 중요해. 자, 큰 덩어리 음식물을 작은 덩어리로 자를 거야. 그때 진짜 중요한 게 도연아 누구라고? 누가 진짜 중요하다고 도연아? 네, 소화효소가 진짜 대빵 중요하다. 얘는 내가 비유를 하자면 뭐에 대한 거냐면 가위야, 가위. 근데 전용 가위야. 오케이? 자, 여러분 가위 되게 여러 개 있죠. 머리카락 자를 때 사용하는 미용실에 사용하는 미용실용 가위. 와, 그죠? 그 다음에 주방에서 쓰는 주방 때 냉면 자른 가위. 그죠?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테이프나 뭐 종이 자를 때 사용하는 가위가 다 달리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다르지만 선생님 급한 대로 저 사무실에 쓰다가 냉면 잘라야 되는데 냉면 자를 거 없어. 그러면 막 설거지 해갖고 그걸로 자르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코털이 삐져나왔어. 특히 남자들 나중에 데이트할 때 코털 삐져나온 거는 잘 검토하고 가야 돼. 코털이 삐져나왔어. 뽑으면 안 돼. 뽑으면 아야예요. 뽑지 말고 약간 길어져 있는 코털 정도는 가위로 잘라주면 돼요. 근데 코털을 자르고 싶어. 근데 주방 가위밖에 없네.
잘라줄 수 있나? 안 되죠. 코 자르겠네. 코 자르겠어. 그지? 주방용 가위로 콧돌 삐져나온 거 자르려다가 코 자르겠어. 코. 안 되잖아. 그래서 몸통의 끝에 머리가 동글동글한 되게 사이즈가 작은 다이소 같은 데 가면 1,000원에 파는 커터 종류 가위가 따로 있어. 그 커터를 자를 수 있는 전용 가위로 삐져나와 있는 것만 좀 잘라주고. 그죠? 그다음 사무실에서 뭐 종이 자를 때는 종이 자른 가위로 종이만 잘라주고. 그죠? 냉면 자를 때는 냉면 자를 수 있는 전용의 주방 가위로 냉면 잘라주는 거지. 각각 전용 가위가 있잖아. 그지? 그 전용 가위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열심히 먹어서 흡수해줬던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이 있었잖아. 그지? 녹말이나 고기에는 단백질이나 고기에는 기름기 지방이나 각각들을 그 전용 가위가 녹말만 자르는 가위, 단백질만 자르는 가위, 지방만 자르는 가위가 각각 있어서 걔네들을 사이즈가 작은 형태인 저 분자로 소화되게 하여서 세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돼요? 전용 가위가 소화효소야. 그래서 소화효소의 특징, 한 가지 소화효소는 모든 영양소를 다 자르더라? 아니더라. 한 가지 소화효소는 전용 영양소만. 그치? 녹말을 자르는 가위는 녹말만 잘라요. 단백질을 자르는 가위는 단백질만 잘라요. 지방을 자르는 가위는 지방만 자르는 거야. 돼요? 그래서 그걸 기질특이성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는 기질특이성을 얘기했고요. 오케이? 기질특이성을 얘기했고 얘의 특징은 뭐라고? 한 가지 소화효소는 한 가지 영양소, 정해진 영양소만을 소화시킨다. 쉽게 말하면 자른다. 나 지금 어디 쪽 설명하고 있냐면 여러분 교재에 지금 48쪽에 가로 2번 소화효소 거기 설명하고 있어. 소화효소의 별표. 영양소의 소화를 돕는 작용을 하는 효소인데 그지? 영양소의 소화를 돕는 작용을 하는 소화효소인데 그죠? 음식물이 소화기관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 다양한 소화효소가 분비되어 영양소를 분해한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 옆에다가 적어줘. 한 가지 소화효소가 모든 영양소를 다 자른 게 아니고 한 가지 소화효소는 한 가지 정해진 영양소만을 자른다고. 돼요? 정해진 영양소만을 잘라요. 그죠? 정해진 영양소만을 잘라요. 그게 기질특이성이야. 그리고 소화효소 특성 두 번째. 소화효소는 주된 성분이 단백질이야. 단백질. 그래서 되게 뭐가 중요하냐면 입체 구조가 중요해. 입체 구조가 진짜 중요해. 입체 구조가 개 중요해. 개라는 표현이 되게 강조의 표현이잖아. 엄청 중요하다고. 근데 정해진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가 어딘가에 가서 기능을 수행해 주거든? 그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는 동글동글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어. 오케이? 어떤 아이는 삼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어. 어떤 아이는 네모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얘네가 우리가 얘기할 녹말이고 얘네가 단백질이고 얘네가 지방이라면 그지?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영양소들이야. 얘가 녹말이고 단백질이고 지방 뭐 이런 상태거든? 오케이? 근데 걔네들을 자를 수 있게끔 해주는 소화효소는 자, 요렇게 생긴 동그란 모양의 소화효소가 있어. 그럼 동그란 모양의 소화효소는 여기는 입체 구조가 딱 맞으니까 얘랑 만나서 얘를 컷 두 개씩 잘라줘. 왜? 여기 단면이 동글동글하니까 얘한테는 서로 짝꿍이 되어서 기능을 해줄 수 있거든. 근데 삼각형이나 네모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얘들은 이 동글동글한 얘가 얘를 인식할 수 있을까? 이 정해진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얘가 얘하고 짝꿍이 될까? 안 돼. 그죠? 이 동글동글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얘가 저 네모한 얘를 인식할 수 있을까? 안 된다고. 입체 구조가 안 맞으니까. 돼요? 그래서 정해진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정해진 영양소만을 인식해서 자를 수 있게끔 해준다고. 그게 기질 특이성이 있다는 거야. 아, 맞다. 여러분 중1 일단 이제 2학기 때부터 시험을 볼 거니까 중2들 중에 지금 기말고사 점수 나왔죠? 그래서 91점부터 100점 사이에 점수가 다 나왔으면 성적표를 찍어서 보내주시면 네, 저기 지금 장학금 포인트 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2 선배들 중에는 과목 3개 중에 전교 1등, 2등 하셔가지고 10만 원 넘게 받는 선배도 있어요. 장학금 포인트 제도. 그리고 중2 중에서는 100점은 2만 원, 그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3 중에서는 100점은 3만 원. 이번 해부터 지금 적용되고 있으니까 다음번에도 똑같이 누적 적용을 할 거니까 인증을 캡처하셔서 보내주셔야 돼요. 저한테든 남자 원장님한테든. 그러면 정산해서 드릴 거니까 꼭 인증해주세요. 이번 주까지는 해주세요. 자, 각설하고 여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설명을 한 거고요. 잠깐만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 효소라고 하는 아이가, 얘가 효소야. 한 종류의 효소만 지금 설명한 거야. 효소인데 얘가 주된 성분들이 다 단백질, 정해진 입체 구조가 중요한데 온도에 약해. 그래서 만약 온도가 36.5도가 아니라 36.5도씨에서 기능을 잘 하는데 온도가 너무 높아버려. 고온 또는 pH가 안 맞아. 중성이 아니라 막 산성, 막 염기성 이렇게 pH가 안 맞아 버리면 그러면 얘네가 병신 돼버려. 쉽게 말하면 모양이 막 틀어져 버려. 우리 얘네들이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효소인데 단백질의 대표적인 음식이 뭐냐면 달걀이야. 달걀. 근데 달걀을 내가 계란후라이를 한번 했어. 그래서 안 먹고 싶어. 그래서 다시 냉장고에 집어넣어. 그럼 다시 날달걀이 되나요? 계란후라이를 한 것이 다시 한꺼번에 날달걀이 되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날달걀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한 번 온도에 의해서 모양이 입체 구조가 틀어져 버리면 걔를 온도를 낮췄다 하더라도 원래의 상태로 들어가진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정해져 있는 36.5도씨의 온도가 유지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이 아파서 막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게 위험해진 이유가 다 그거야. 여러분 몸에서 여러 물질 대사를 해주는 효소들이 다 주된 성분이 단백질인데 온도가 올라가 버려. 그럼 기능을 못해. 여러분 몸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못해. 병신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웃기지만 있어도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져 버려서 여러분 스스로의 자정 능력들, 병원치를 퇴치하는 능력들 못해서 그런 거야. 되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소화효소는 주된 성분이 단백질이다 보니까 여러분의 온도를 36.5도를 만들어주는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안 돼. 체온은 일정 온도를 유지해줘야 돼. 됐죠? 자, 그래서 효소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을 완료를 했고요. 그런 효소들이 한 가지 소화효소가 모든 영양소를 다 자른 게 아니라 정해진 영양소 딱 한 가지만 한 가지 입체 구조가 딱 맞는 영양소만을 잘라주니 엄청나게 많은 소화효소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입을 거치면서 위, 소장을 거치면서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를 오늘 배울 거야. 돼요? 자, 소화기관은 입이 있어요. 식도가 있어요. 그리고 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까지 많이 봤을 거야. 그리고 7m나 되는 긴 관이, 도연아 자는 거 아니지? 네. 자, 졸리시면 스탠딩 하셔도 돼요. 바깥에 있는 스탠딩 책상 갖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자, 7m나 되는 긴 관이 접혀지고 구겨지고 구겨져서 여러분 몸에 크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존재하는 얘네가 우리는 작은 창자라고 해. 예전에 한글로 소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한자로 소장이라고 했는데 한글로 작은 창자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바꿨어. 그래서 여기 가운데 한쪽을 내가 그냥 통으로 넌 소장이야 라고 쓸게. 너가 소장. 너가 소장. 이런 식으로. 돼요? 되겠니? 오케이? 7m나 돼요. 그리고 소장 주변에 서라운드로, 여기가 지금 소장이면 소장 주변에 서라운드로 이렇게 해서 얘를 감싸고 있는 바깥쪽의 관이 얘가 대장이야. 대장이 마치 뚝 떨어져 보이지만 대장. 그죠? 여기가 소장. 미안하다. 작은 창자, 큰 창자 써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소장, 대장이라고 쓸게. 그죠? 두 글자로만 쓸게. 코드같이 알아먹어. 소장이 작은 창자, 대장이 큰 창자. 오케이? 그래서 입 거쳐서, 식도 거쳐서, 위 거쳐서, 소장 거쳐서, 다음날 대장 거쳐서 모닝똥으로 나가는 거야. 항문까지가, 대장 끝에 항문까지가 소화기관입니다. 실제 음식물이 지나다니고 있고요. 근데 실제 음식물이 지나다니는 경로와 다르게 음식물이 실제로 안 지나다니지만 소화에 필요한 여러 소화액을 분비해주는 곳이 있어요. 어디? 간, 쓸개, 이자. 맞습니다. 간, 쓸개, 이자. 자, 간 이렇게 크게 있고요. 쓸개 있고요.
이 사이에 위랑 위랑 작은 창자와 대장 이 사이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습니다. 얘가 이자입니다. 이자를 다른 말로 병원에서는 췌장이라고 해요. 췌장암. 그죠? 췌장이에요, 췌장.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배운 거 꼭 기억하셔서 엄마나 할머니한테 잘한 척 하세요. 엄마, 췌장의 다른 말이 뭔지 알아? 이자야. 뭔 이자야? 은행 이자야? 막 하실 수 있지만, 이자, 이꼴 췌장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각 음식물이 입 거쳐서 여기를 거치면서 아까 전조로 내가 얘기한 저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항상 병행되면서 일어난댔죠? 그죠? 자, 그럼 입부터서 어떻게 소화가 일어나는지 입 거쳐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볼게요. 소화효소의 특징까지 좀 잡아드렸고 꼭 기억하셔. 소화효소는 온도가 너무 높은 기능을 못해. 자, 그럼 입부터 갑시다. 입에서 어떤 소화가 일어나냐? 첫 번째, 기계속 소화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가 앙 열심히 잘 씹어줍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가 작은 덩어리로 잘라줍니다. 그죠? 씹는 동가. 그 다음에 입 안에서 열심히 혀가 막 열심히 섞어주죠. 음식물이 입 내에서 자꾸 섞입니다. 그래서 혼합되게끔 소화액하고 음식물이 혼합되게끔 해주는 혼합운동과 씹는운동이 같이 일어나네요. 입에서는 그래요. 그죠? 혼합운동과 씹는운동이. 나 뭐 묻었나? 나 이마에 뭐 묻었니? 안 묻었냐? 다행이다. 씹는운동과 혼합운동이 같이 일어난다 이거. 그러면 입에 음식물이 착 들어가면 침이 쫙 나오죠. 자, 침 속에 소화효소가 여러 개가 있다면 단백질도 잘라지고 탄수화물도 잘라지고 지방도 잘라지고 다 잘라졌을 거야. 잖아요? 잖아요? 안 잖아요? 잖아요? 안 잖아요? 그죠? 너만 한 거 아니에요? 너 뒤에 있는 여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지금 단열을 엄청 잘 해놔가지고 자, 근데 엄청나게 더운 여름날이다. 여름날이니까 틀면 좀 지나면 너무 춥고 끄면 좀 지나면 너무 덥고 더운 사람 손? 좀 덥네요. 네, 좀 틀었다가 껐다가 할게요. 네, 더우면 또 잠 오고 추우면 또 잠 오고 다 잠 오나요? 그냥 속 들어오면 잡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입에서 침이 분비됩니다. 입에서 침 속에 소화효소가 3개가 있으면 만약에 3종류가 있으면 3종류의 각각의 소화효소가 모든 영양소를 다 잘라주겠죠. 근데 침에서는 딱 한 종류의 소화효소만 나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예요? 5글자. 책에 나와 있어요. 거기 읽어줘봐요. 뭐라고 써졌어요? 네, 아밀레이스. 자, 지금 저 어디 하고 있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 하고 있는데 오른쪽 49쪽 하고 있어요. 49쪽에 입에서의 소화. 자, 침 속에 누가 있어요? 아밀레이스. 거기 아밀레이스 체크. 그럼 그 아밀레이스는 무엇으로 소화시켜준다? 녹말을 엿당으로 소화시켜준다. 녹말을 엿당으로 소화시켜주더라. 네, 녹말을 엿당으로 소화시켜줍니다. 자, 녹말은 어때요? 다당류예요. 엄청나게 많은 포도당이 막 결합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엿당은 뭐예요? 단당류 아닙니다. 이당류예요, 이당류. 포도당 2개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당류예요. 네, 그래서 아밀레이스가 2개씩 랜덤으로 짧은 이렇게 잘라주는 형태로 하고 있네요. 아직 다 최소 수준인 포도당까지 다 잘라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이 보쌈을 싸서 먹었어요. 보쌈 알아요? 보쌈? 돼지고기 보쌈? 보쌈 안에 약간의 기름 있죠? 그리고 지금 보쌈 먹을 때 밥도 같이 먹어야죠. 그죠? 쌈 싸서 먹으니까 깻잎도 같이 들어오잖아요. 깻잎하고 상추는 탄수화물입니다. 그죠? 밥에는 탄수화물 있어요. 그다음 고기 같이 들어왔어요. 기름기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입에서는 아밀레이스만 소화가 되니까, 아밀레이스만 분비가 되니까 고기 건드려졌어요? 고기 소화됐겠어요? 지방 소화됐겠어요? 소화 안 됐습니다. 그냥 이가 큰 덩어리 단백질을 조금 더 작은 덩어리 단백질로, 이가 지방을 큰 덩어리 지방을 좀 더 작은 덩어리 지방으로만 기계적 소화만 한 것뿐이지 화학적 소화는 일어나지 않았어. 단백질과 지방은. 따라하고 있어요? 근데 녹말은 화학적 소화를 한 거야. 소화효소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녹말을 잘라줄 수 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더 작은 덩어리인 엿당으로 소화가 된 거야. 엿당은 포도당 2개가 붙어 있는 거야. 돼요? 포도당 2개가 붙어 있는 상태로 지금 현재 소화가 됐고, 그죠? 큰 덩어리 녹말이 작은 덩어리, 큰 덩어리 녹말이 조금 더 작은 엿당으로. 단백질이나 지방은 조금 더 큰 덩어리가 조금 더 작은 덩어리 단백질과 지방이 돼서 식도를 거쳐서 꿀럭꿀럭 내려올 거야.
오케이? 식도를 거쳐서 꿀럭꿀럭꿀럭꿀럭 내려오게 되면 두 번째, 식도에서는 어떤 소화가 일어나냐?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아. 소화효소가 분비되지 않아. 식도는 소화효소나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학적 소화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죠? 얘는 화학적 소화는 일어나지 않아. 화학적 소화는 식도에서는 일어나지 않아. 근데 위쪽에 있던 식도 위쪽 부분에서 볼록 수축, 그 다음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이완을 반복하면서 위쪽에 있던 음식물이 꼴락꼴락꼴락꼴락꼴락 식도 거쳐 아래로 내려오게끔은 해줘. 꿈틀 운동은 일어나. 기계 소화인 꿈틀 운동은 일어나. 그래서 자꾸 아래쪽으로 내려보내주는 건 했어. 돼요? 식도를 거쳐서 꿀렁꿀렁꿀렁 내려보내주는 건 했어. 그러면 드디어 위로 음식물이 도달했어. 위벽에 음식물이 닿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혹시 스프링클러 알아요? 불나고 화재 나면, 그러면 천장에 있던 물 터지는 게 쫙 나와서 샥 물이 막 나오죠. 그죠? 잔디밭에도 이렇게 있었던 수직 위에 있던 스프링클러가 막 돌면서 잔디밭에 있는 물을 막 뿌려주잖아요. 그죠? 스위치가 켜지면, 스위치가 켜져야.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터지듯이 위벽에 위 음식물이 닿게 되면, 위벽에 음식물이 위벽을 닿아서 아, 나 지금 음식물 왔어요 라고 하는 시그널을 받게 되면, 그럼 위액이 쫙 분비가 됩니다. 위액이 분비가 되는데, 위액은 자 입에서 위에서 위액이 분비되는데, 위액 안에는 뭐하고 뭐가 포함되냐? 자, 실질적인 소화효소인 펩신과 그 펩신의 작용을 도와주는 소화액에 해당하는 염산, 위산이 들어있어요. 위산이라고도 하고 염산이라고도 하고. 돼요? 오케이? 자,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너는 소화액이야. 근데 소화효소는 아니야. 근데 펩신은 소화효소야. 오케이? 이 가위가 무뎌지지 않도록 도와준 역할을 해줘, 위산이. 오케이? 위산은 가위가 무뎌지지 않도록 도와준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저 펩신이 뭐를? 음식물에 같이 들어왔던 단백질을, 큰 덩어리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겁나 많이 붙어서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미노산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어요. 걔를 댕강 랜덤으로 잘라주는 거야. 랜덤으로 잘라줘서 요렇게나 아니면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결합되는 이런 형태들을 그냥 대충 잘라줘서 중간 단계 단백질로 잘라준다 라고 합니다. 중간 단계 단백질로 잘라줍니다. 단백질 소화효소가 펩신이야. 지금 소화효소에게만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줘볼게. 그리고 펩신의 작용이 잘 무뎌지지 않고 잘 작용할 수 있도록 위산이, 그죠? 가위가 무뎌지지 않도록 위산이 펩신의 작용을 활성화시켜주기도 하고, 펩신의 작용을 활성화, 거기에 더불어 음식물과 같이 들어왔던 균들을 산처리, 수소이온 처리를 해주니까 녹아서 음식물하고 같이 들어왔던 산성에 의해 그 산성이 쫙 분비되니까 음식물 속 균이 뒤져요. 오케이? 그래서 음식물하고 같이 들어왔던 균을 살균해주는 작용을 위산이 갖습니다. 음식물과 같이 들어왔던 음식물 속 균을 살균해주는 작용. 그게 누구 역할이라고? 위산의 작용이라고, 위산의 작용, 거기 나와 있는 데까지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 자, 어디냐? 여기 봐봐. 여기 이쪽 줄에. 자, 염산은 위에서 분비된 염산, 다른 말로 위산이야. 염산은 강한 산성물질. 거기 밑줄만 끊고 나 사라졌다가 올게. 여러분, 자, 염산은 강한 산성물질로 펩신의 작용을 돕고 그 밑줄 펩신의 작용을 돕고 음식물 속 세균을 죽여. 음식물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더라. 그죠? 이게 염산의 작용이야. 위에서 분비된 염산의 작용. 그래서 점점 위에서 소화된 음식물이 꿀렁꿀렁 소장으로 내려올까. 그래서 소장에서 소화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자, 그래서 입에서 소화와 위에서의 소화까지는 했어요. 자, 지금 봐봐. 여러분이 보쌈을 싸서 먹었단 말이야. 보쌈을 싸서 먹었는데, 그죠? 고기 들어왔고, 그 다음에 밥 들어왔어. 고기랑 밥 들어왔는데, 보쌈 안에 기름 있잖아. 그지? 지용성 물질 있잖아. 근데 지용성 물질인 지방은 아직 입에서도, 위에서도 한 번도 건드려지지 않아서 한 번도 소화가 안 됐어. 그러면 한 번도 소화가 안 됐으니까 어떻게든 소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러면 소화를 해줘야 되겠죠? 자, 어디서 소화가 일어나냐? 제일 중요한 장소. 자, 이제 소장에서의 소화를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소장은 3대 영양소, 즉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이 다 소화가 되고 최종적으로 싹 다 소화됐던 양분들이 거기서 다 흡수까지 다 일어나는 장소야. 3대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가 모두 다 일어나는 장소를 우리는 어디? 여기 소장이라고 해. 작은 창자라고 해. 여러분 거기 책에 보시면 작은 창자에서의 소화라고 했는데 그 왼편에 적어주세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가 모두 다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김강호 씨 안 적는데요? 왼편에다가 소장, 작은 창자에서의 소화, 페이지 몇 쪽이야? 지금 49쪽이야. 49쪽. 소장 옆에다가, 작은 창자 옆에다가, 작은 창자에서의 소화 옆에다가 3대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까지 모두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소화와 흡수까지 모두 일어나는 장소가 작은 창자에서의 소화입니다. 소화를 했으면 그걸 받아들인 장소도 어디라는 거야? 작은 창자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자, 한 장 넘기면 아마 큰 창자 나올 거거든요. 근데 큰 창자는 화학적 소화는 안 해. 큰 창자는 대장이랬죠? 대장은 화학적 소화는 일어나지 않아. 오케이? 대장에서는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지 않고 소장, 작은 창자에서 열심히 다 소화시켰어. 그러면 뽀개졌던 사이즈가 작은 그 양분들을 흡수를 할 거 아니야. 근데 모든 양분을 다 흡수하는 게 아니라 흡수하지 못한 나머지 찌꺼기들을 된똥이 되게 할 것인가, 설사똥이 되게 할 것인가, 수분의 조절만 일어나서 바깥으로 버리는 거야. 그게 큰 창자 역할이야. 오케이? 그래서 큰 창자에서는 화학적 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오케이? 대장에서는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럼 어떤 일에? 수분의 조절. 물의 흡수만 조절해줘. 물의 흡수만 조절이 일어나서 된똥이 되게 할 것인가, 설사똥이 되게 할 것인가, 그래서 다음날 모닝똥으로 나가게끔 해줘. 항상 하루에 한 번씩만 똥 싸지 않죠. 남자들은 먹으면 이제 똥 마려운 느낌이 들어서 바깥으로 쌀 수 있겠지만, 그죠? 된똥이나 설사똥이나 그런 거, 즉 흡수되지 않은 양분이 바깥으로 버려지게끔 할 때 거기서의 물의 흡수만 일어나는 곳이 어디다? 대장이다. 물의 흡수만 조절해 주는 거. 화학적 소환이 일어나지 않아. 대장에서 화학적 소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어디다가 한 장 넘겨보면 거긴 안 나와 있는 것 같다. 51쪽 오른쪽 위. 51쪽 오른쪽 위에 보면 음식물이 소화관을 지나는 동안 물의 흡수에서 나오죠. 음식물이 51쪽 오른쪽 위. 음식물이 소화관을 지나는 동안 분비되는 소화액의 물과 음식물 속의 물은 대부분 작은 창자에서 흡수되고 작은 창자에서 흡수되지 않은 물의 일부가 큰 창자에서 흡수된다고. 그리고 거기 아래다 써줘. 큰 창자, 대장에서는 거기다 써줘 이렇게.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테두리 쳐진 이 특징을 거기다 써줘. 큰 창자에서는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지 않아. 수분, 물의 흡수만 조절이 일어나. 적었어, 도연아? 어디다 적으라고? 51쪽 오른쪽 위에 물의 흡수라고 써져 있는 거에다가 큰 창자, 빨간색으로 테두리 쳐진 거, 큰 창자, 51쪽 테두리 써져 있는 여기다가, 거기다가, 네, 여기다가, 그죠? 큰 창자는 뭐는? 화학적 소환이 일어나지 않아. 물의 흡수만, 그죠? 흡수되지 않은 양분 찌꺼기들의 거기서의 물의 흡수만 일어난다. 물의 흡수만 일어난다고. 되겠어요? 물의 흡수만 일어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네. 소장에서의 소화 흡수까지 다 일어날 거예요. 소장에서의 소화 흡수까지. 오늘은 소화를 할 거고요. 내일은 소화를 여러분이 외운 소화 요소들 바탕으로 자, 순환계까지 할 거예요. 내일은. 심장의 구조까지 할 거니까 오늘은 소화까지는 해야 되고. 자, 그럼 세 번째 소장에서의 소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대 영양소에 모두 다 소화 흡수가 다 일어나야 되지. 그치? 오케이? 찬이가 여기 보고 있지? 세 종류의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까지 싹 다 일어나는 장소가 작은 창자 소장이거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화효소 한 개가 모든 영양소를 다 잘라? 가위 하나가 머리카락도 잘랐다가 코털도 잘랐다가 냉면도 잘랐다가 다 잘라? 그러면 안 된댔잖아. 전용 가위가 따로 있댔잖아. 사무실에서 쓰는 가위 따로,
코털만 자른 가위 따로, 머리카락만 자른 가위 따로, 그지? 종이만 자른 가위 따로 각각 있는 것처럼 3대 영양소가 다 소화되고 흡수까지 일어나려면 엄청나게 많은 가위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마무시하게 많은 가위가 필요할 거야. 엄청나게 많은 가위가 필요할 거야. 그쵸? 그 엄청나게 많은 가위가 소장 자체에서도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이자에서도 만들어져서 이자에 있던 이자액이 여기 소장으로 와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자에다가 써주세요. 이자는 3대 영양소의 소화효소를 다 만들어주는 곳이야. 3대 영양소의 소화효소를 모두 생성해주는 곳. 즉, 세 종류의 가위를 다 만들어주는 곳이 이자야. 여러분 거기 49쪽에 이자 그림 보이죠? 그리고 이자의 작용이라고 나와 있죠? 39쪽에 이자 그림 보이죠? 그리고 이자액의 작용에서 나와 있는데 이자에다가 써줘. 그렇지. 3대 영양소에 어딜 보고 있어요? 여기 한 장 넘겼어요, 지금? 아니에요. 여기에요. 한 장 넘겨갖고 여기에요, 다시. 저 지금 49쪽 설명하고 있습니다. 49쪽 여기 이자에다가 3대 영양소의 소화효소가 생성되는 곳. 3대 영양소의 소화효소가 생성되는 곳. 써주세요. 3대 영양소의 소화효소가 생성되는 곳. 세 종류의 가위가 다 만들어지는 곳이 이자야. 세 종류의 가위. 그러면 그 가위의 이름이 다 똑같을까 다를까? 가위마다 다 다른 효소의 기능을 할 거니까 가위의 이름들이 다 다르겠지. 그래서 3대 영양소의 소화효소가 생성되는 곳인데 그 가위들의 이름을 앞글자 하나씩 따서 외우자고. 우리 뭐 영양소 검출 지시하게 안옥청, 포배황, 비비비, 수지선 배웠던 것처럼. 그지? 그러면 3대 영양소의 소화효소 이름을 아트라로 외웁시다. 오케이? 아트라 세 종류의 가위가 세 개가 다 만들어지는 거야. 아는 아밀레이스의 앞글자 아야. 트는 트립신이라는 소화효소의 앞글자 트야. 트림이 아니라 트립신. 오케이? 라는 라이페이스라는 소화효소의 앞글자야. 오케이? 그래서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이렇게 세 종류의 가위가 만들어져. 아밀레이스, 트립신, 그 다음 라이페이스의 세 종류 가위가 만들어져.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라는 세 종류의 가위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이자. 네, 이자. 고마워, 연서야. 이자. 아트라는 이자에서 만들어진다고.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아트라, 꼭 외워. 아트라,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이자에서. 이자에서 만들어지는 세 개, 3대 영양소의 소화효소. 아트라, 마치 무슨 발사체 이름 같죠? 우주선 아트라, 그죠? 아트라라고 하는 세 종류의 가위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이자, 췌장에서.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가위는 이자액이라고 해서 이자액 안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 이자액이 어디로? 여기 소장의 작은 창자 입구 이쪽으로 분비가 돼서 소장이라는 장소에서 음식물하고 같이 아다다다다 소화가 되는 거야. 그림이 그려서요. 자, 입 거쳐서 탄수화물만 대충 소화됐던 게 꿀렁꿀렁꿀렁 내려갔어. 식도 거쳐서 꿀렁꿀렁 내려갔어. 위벽에 음식물이 닿게 되면 위에 있는 스프링클러가 촥 터져서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많이 분비되고 위산, 염산이 같이 분비돼서 pH 이 정도의 산성화경을 만들어주면 위에서는 단백질만 소화가 된 거야. 위에는 펩신만 분비가 되니까 아직 지방까지는 소화가 안 됐어. 돼요? 소화가 하나도 건드려지지 않다가 최종적으로 지방까지 다 소화가 돼. 소화가 되려면 위에 있던 음식물이 꿀랑꿀랑 해서 어디로? 지원아 어디로? 위에 있던 음식물이 여기 지금 12장 쪽으로 분비가 되게 되면, 그죠? 그러면 어디? 소장벽에서도 뭔가 소화효소가 분비가 되고, 오케이? 이자에서도 이자액이 분비가 돼서 여기서 소화를 도와줘. 거기다가 3대 영양소가 다 소화가 돼야 되니까 누구의 작용도 필요하냐면 쓸개즙의 작용도 필요해. 오케이? 그러면 간 있고 쓸개 있으니까, 그지? 쓸개즙도 3대 영양소가 다 소화되게끔 하기 위해 쓸개에 담아뒀던 쓸개즙이 이렇게 분비가 돼서 소장에서 작용을 해주거든?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쓸개즙 작용 뭐냐? 자, 쓸개즙. 쓸개즙은 어디서 만들어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쓸개일 것 같죠? 간일 것 같죠? 자, 쓸개즙은
쓸개에서 만들어질 것 같아서 처음에 쓸개라고 하고 많이들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땡, 틀렸어요. 우리 쓸개는 김치냉장고와 같아요. 뭐야? 김치냉장고에서 김치를 스스로 셀프로 만들어요? 그러면 엄청난 발명품이야. 나는 그 김치냉장고 살 거야. 오케이? 뚜껑을 한번 열었다 닫으면 김치가 생겨져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용도가 아니지. 김치를 내가 열심히 바깥에서 만들었어. 그 김치를 오랫동안 그 상태 그대로, 처음에 생김치 상태 그대로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김치냉장고 아닌가? 그치? 알맞게 잘 익게끔 하기 위한 거. 그치? 그래서 쓸개의 즙은 간에서 생성됩니다. 간에서 생성되고요. 쓸개에서 보관하는 거야. 거기다 적어놔. 쓸개는 쓸개즙을 보관만 해주는 거지. 쓸개가 셀프로 쓸개즙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야. 쓸개즙은 어디서? 간에서 만들어져서 쓸개에서 보관만 되는 거지. 자, 보관만 해주는 게 쓸개의 역할이야. 쓸개의 역할은 쓸개즙을 보관만 해줘. 쓸개 보관해줄게요. 김치냉장고처럼. 됐죠? 오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쓸개즙은 지원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쓸개즙 생성은 간에서. 오케이? 간은 되게 많은 작용을 해요. 어떤 균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안 좋은 독들이 들어왔을 때 간은 해독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오케이? 아빠가 술 마시죠? 알코올을 분해해준 역할도 간 기능이 좋아야 알코올이 잘 분해가 돼. 그리고 간은 쓸개즙을 생성해준다고. 기억해놔. 그래서 쓸개즙의 역할은 뭐냐면 지방의 기계적 소화입니다. 지방의 기계적 소화. 지방의 기계적 소화. 뭐지? 자, 우리 입에서 지방이 큰 덩어리 지방이 조금 더 작은 덩어리 지방으로 돼서 꿀럭꿀럭 내려오긴 했어. 근데 큰 덩어리 지방이 있는데 이 큰 덩어리 지방이 조금 더 호떡 반죽처럼 수제비 반죽처럼 조금 잘근잘근 떨어져 있어야 잘 익죠? 반죽이. 그지? 그래서 큰 덩어리 지방이 조금 더 작은 덩어리 지방이 돼서 작은 형태로 되게끔 해주는 거. 이 역할을 누가 해줘? 쓸개즙이 해주는 거야. 근데 아예 화학적으로 다른 조성으로 바뀐 건 아니거든요. 오케이? 왜? 화학적으로 다른 조성으로 바뀐 건 화학적 소화를 한 거고 아직 화학적으로 다른 조성으로 바뀐 건 아니야. 오케이? 아직 화학적으로 다른 조성으로 바뀐 건 아니야. 그래서 큰 덩어리 지방이 작은 덩어리 지방으로 바뀌는 작용 얘를 지방 유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실질적인 지방 소화효소가,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지방 소화효소 그림을 그릴 거야. 지방 소화효소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표면적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 커피를 이제 탈 거야. 근데 커피에 설탕을 녹일 건데, 근데 각설탕이 뜨거운 물에 잘 녹아? 가루설탕이 더 잘 녹아? 각설탕이 잘 녹아? 네모난? 가루가 훨씬 더 잘 녹죠? 그죠? 가루가 물하고 접촉할 수 있는 표면적이 훨씬 넓잖아. 그래서 가루가 물하고 훨씬 더 잘 섞이니까 마치 큰 덩어리 지방이 작은 덩어리 지방이 되게 되면 빠개져서 더 잘 물에 녹아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 효과를, 그지? 이 각설탕을 가루설탕으로 빠개주는 작용을 하는 게 쓸개즙이라고.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작용을 지방 유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안 적어주시면 저 워딩을 기억할 수 없으니까. 자, 어디? 여기 아래 있죠? 쓸개즙 설명. 거기 그림 봐봐. 큰 덩어리 지방 있죠? 작은 덩어리 지방 있죠? 걔를 뭐라 한다고? 지방 유화작용. 그죠? 지방 유화작용. 그래, 맞아. 지방 유화작용 적어줘야지. 지방의 유화작용 적었어요. 지방의 유화작용이라고 하고 걔를 지방의 기계적 소화라고 해. 쓸개즙이 지방을 기계적으로 소화시켜준 거야. 화학적 소화는 아니야. 왜냐면 쓸개즙은 소화효소는 아니거든. 쓸개즙은 소화효소는 아니야. 쓸개즙은 소화효소는 아니거든. 소화효소에 의해서 지방이 다른 성분으로 소화된 건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여기 써주면 쓸개즙도 누구처럼? 이 위산처럼, 이 염산처럼 쓸개즙도 뭐야? 소화액이지 소화효소는 아니야.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소화액이지 소화효소에 해당하는 가위를
무뎌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걔가 실질적인 가위는 아니야. 돼요? 가위가 무뎌지지 않도록 가위가 가위질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름칠을 해준다거나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걔가 실질적인 가위는 아니라고. 쓸개즙도 그 다음에 염산도 위에서 분비되는 염산도 실질적인 가위는 아니고 실제 가위가 무뎌지지 못하도록 계속 기름칠을 해준다거나 칼 가라 가위도 가라 이렇게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야. 실질적인 칼은 아니야. 실질적인 가위는 아니야. 머릿속에 새겨졌겠어? 되겠어? 야, 그러면 본질적으로 소장에서 실질적으로 3대 영양소가 어떻게 소화되는지 보자. 자, 입가위는 다 한 것 같으니까 넓은 면적에서 제대로 설명해 줄게. 소장에서 3대 영양소가 다 소화가 돼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소화액이 필요해. 소장에서 소화. 소장에서 양분의 소화와 3대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까지 다 일어난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입에서 나름 녹말이 소화됐는데 덜 소화가 된 위 거쳐서 식도 거쳐서 그냥 꿀렁꿀렁 내려온 녹말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죠? 위에서 나름 단백질이 소화가 되긴 했지만 덜 소화된 단백질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게 작은 창자로 뿅 내려왔어요. 작은 창자에, 여기가 지금 작은 창자랬지? 7m나 되는 구불구불구불 접어져 있는 관인데 작은 창자에 해당하는 여기 조그만한 입구, 여기를 우린 12지장이라고 해. 그래서 위에서부터 12지장 쪽으로 꿀렁 좀 내려오면 그러면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아직 덜 소화된 녹말, 아직 덜 소화된 단백질 또는 이 단백질이 다른 말로 중간 단계 단백질. 왜냐면 위에서는 조금 더 잘록잘록 중간 단계 단백질로 소화가 됐을 거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한 번도 건드려지지 않은 지방 그대로 고스란히 내려왔어. 걔를 누가 이자에게 쫙 분비된댔죠? 이자에게 어떤 소효소 있댔어요? 아, 라.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다 있댔죠.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싹 다 있댔죠. 이자에게 포함된 저 세 개의 가위가 나와서 알겠습니다. 제가 자를 수 있도록 할게요. 녹말 자를게요. 단백질 자를게요. 지방 자를게요. 이렇게 해준다고. 오케이? 그래서 자, 뭐가 이자에게 포함되는 아트라라고 하는 저 소화효소가 소장으로 분비돼서 잘라줄 수 있게끔 해줄 거니 녹말도 엿당으로 잘라주는 거고 중간 단계 단백질도 트립신에 의해서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중간 단계로 얘를 그냥 트리펩타이드 또는 다이펩타이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책에 트리펩타이드, 다이펩타이드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안 나와 있기도 해. 자, 지금 제가 어디 펴할 거지 하면 50쪽 펴봐. 50쪽. 50쪽에 그 사람의 소화기관 그림 나와 있죠? 그 위쪽 지금 설명하고 있어. 그 위에 탄수화물, 그죠? 단백질, 지방 나와 있는 표 위에 나와 있는 거. 자, 어디? 3대 영양소의 소화가 자, 이자에게 아밀레이스, 그죠? 이자에게 포함되어 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 입에서도 얘가 나오지만 이자에서도 분비된 이 아이가 그죠? 소화가 될 거야. 그죠? 이자에서도 분비된 아이가 아밀레이스에서 소화가 덜 됐던 입에 있었던 녹말이 완전 작은 수준인 엿당으로 2당 유인 수준으로 잘라졌어. 녹말은 얘가 엄청나게 뒤지게 많이 있는 거니까 둘씩 잘라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위에서 나름 소화시켰지만 소화가 덜 된 이 중간 단계 단백질을 누가 트립신이 그죠? 이자에서 만들어졌던 트립신이 조금 더 작은 수준으로 잘라줬어. 이렇게 있으면 얘를 뭐 2개씩 아니면 3개씩 이런 덩어리로 2개만 붙어있는 게 다이펩타이드 3개 붙어있는 게 트리펩타이드 뭐 이런 식이야. 오케이? 그리고 얘네들 하나하나의 최소 수준은 너도 각각 아미노산이야.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뭐라고 했어? 아미노산이랬죠? 네. 죽겠죠? 자주 들어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자, 엿당은 포도당 2개가 결합된 거야. 그래서 너와 너는 포도당이야. 포도당 2개가 결합된 게 엿당이야. 아직 최소 수준으로 다 소화된 건 아니야. 그리고 이제서 지방을 누가? 지방 소화효소인 드디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라이페이스.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이 지방이 큰 덩어리 지방이 작은 덩어리 지방이 되는 게 아니야. 얘는 이미 아까 쓸개즙에 의해서 그죠? 쓸개즙에 의해 큰 덩어리 지방이 작은 덩어리 지방이 된 아이를
그지? 쓸개즙에 의해 큰 덩어리 지방이 작은 덩어리 지방으로 지방 유화작용을 거쳤던 그 아이를 라이페이스가 지방을 이렇게 생긴 아이로 뽀개줍니다. 얘는 모노글리세리드예요. 전기톱 같죠? 지방이고요. 오케이? 지방산가 모노글리세리드로 소화를 시켜줍니다. 선생님 왜 이름이 있다고 해요? 미안해요. 제가 힘이 없어요. 제가 힘이 없고요. 자, 외국 얘네들이 알아내진 그 형태 그대로를 외워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 이렇게로 외우셔야 됩니다. 뭐죠? 괜찮나요? 잠시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는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 라이페이스라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소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큰 덩어리 지방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소화되게끔 하기 위해 그 이전에 쓸개즙이 지방의 유화작용으로 소화를 시켜줬어요. 얘는 소화효소야? 아니야. 얘는 그냥 소화액이야. 그죠? 그냥 반죽을 조금 더 큰 덩어리 반죽이 이제 실질적인 가위가 더 잘 접근할수록 작은 덩어리 반죽으로 잘근잘근 뜯어주는 역할만 한 것뿐이야. 쓸개즙. 됐죠? 자, 그러면 소장이라는 장소에서, 작은 창자라는 장소에서 양분을 다 소화하고 흡수까지 해야 되는데, 받아들이기까지 해야 되는데, 아직 사이즈가 제일 작은 형태인 포도당으로 사이즈가 제일 적은 형태인 아미노산 형태로 다 뽀개진 건 아니야. 오케이? 아직 지방하고 모노글리세리드는 세포로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얘네들은 아직 안 됐어. 그럼 그걸 누가 도와주냐? 소장벽 자체에 이렇게 주름이 많이 져 있는데 주름이 많이 져 있는 융털이 있고 이 융털 자체에 소장 자체에서 탄수화물을 자를 수 있는 소화효소, 단백질을 자를 수 있는 소화효소를 갖고 있어. 소장벽 자체. 그게 실질적으로 이름이 막 말테이스, 펩티데이스, 수크레이스, 락테이스 막 이름이 되게 많거든요. 거지 같죠? 그래서 걔를 그냥 다 퉁쳐서 엿당을 소화시켜주는 형태, 당분을 가장 최소 수준으로 소화시켜주면 너는 그냥 탄수화물 소화효소라고 하자. 오케이? 그래서 탄수화물 소화효소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자, 저렇게 트리펩타이드나 다이펩타이드로 아미노산 2개가 붙어있거나 아미노산 3개가 붙어있는 얘네들을 짝짝짝 잘라서 아미노산 하나씩으로만 딱딱딱 컷 해야 하는 경우들은 펩티데이스라고 하는 실제 단백질 소화효소가 소장벽에 있거든요. 근데 이름이 너무 외국계니까 외래어니까 그냥 얘를 한글로 단백질 소화효소라고 명명하기로 했어요. 저렇게 검은색으로 쓴 건 어디 있다고? 소장 내벽에 있다고요. 소장 자체에 저 가위가 있다고요. 오케이?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는 강우야 어디에서 분비된다고? 아트라는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아트라는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3대 영양소의 세 종류의 가위는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두 글자. 아트라는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이자에서 만들어진다고. 아트라라고 하는 세 종류의 가위는 이자에서 만들어지고 간에서는 쓸개즙만 만들어지고 쓸개즙이 지방 소화효소인 라이페이스의 작용을 도와주는 거고 그죠?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죠? 아트라라고 하는 3대 영양소 소화효소는 이자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게 소장으로 와서 가위 커트 작용을 소장에서 커트를 하는 거고 소장벽 자체에서 탄수화물 소화효소와 단백질 소화효소가 직접 있는 거고 돼요? 그럼 탄수화물 소화효소에서 저 엿당이 이당류잖아? 저 엿당이 딱 잘라져서 포도당 2개로 그죠? 포도당 2개로 뿅뿅 떨어지도록 그죠? 그 다음에 트리펩타이드 딱딱딱 잘라져서 그죠? 요런 식으로 요런 아미노산으로 소화가 다 됐다고 됐죠? 죽으시려고 해요. 슬픕니다. 21초까지만 하면 돼요. 아니요, 아직이요. 잠깐만 남았어요. 내일도 제가 들어올 거예요. 내일은 한 번 더, 이게 복습할 시간 없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문제 풀어와야 돼. 숙제 먼저 내줄 거야. 아직 안 끝났어. 숙제 체크 좀 해봐봐. 그래서, 네, 많아요. 엄청 많죠? 오늘 좀 졸리신 분은 집에 가서 복습 반드시 하셔서 내일까지 숙제
60쪽에 있는 5번부터 61쪽에 있는 5번부터 61쪽, 62쪽에 14번까지. 이거 개념 확인하기 문제니까 정말 기본 문제야. 실력은 같이 하든 아니면 몇 개를 수업 시간에 같이 하긴 할 건데, 오늘 선생님이 10시까지 수업 있으니까 많이 졸리셨던 분들은 제가 10시 이후에 영상 렌더링 해가지고 보내드릴 거니까 빠르게라도 집중해서 좀 듣고 복습해서 문제 외울 거 외워오셔야 돼. 그죠? 자, 아직 안 끝났어요. 마무리.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은 얘네들은 물하고 친한 영양소야. 친수성 영양소. 즉, 물하고 친한 양분이니까 수용성 양분이고요. 물하고 친하니까 물 숫자야. 근데 얘는 물하고 안 친해. 기름하고 친해. 그래서 물에 녹아 들어가진 않는 얘는 지용성 양분이야. 그러면 양분을 열심히 소화시켰잖아. 어디서? 소장에서. 아작을 냈다고. 그럼 아작을 냈으면 어떻게 돼? 받아들여야지. 아작을 냈다면 아작을 낸 다음에 걔를 받아들여야지만 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 그지? 우리의 소화기관은 강우야. 두루마리 휴지와 똑같아. 휴지 심지 뻥 뚫려 있죠. 그리고 휴지가 이렇게 감겨 있죠. 그죠? 그러면 휴지 심지 가운데에 뭘 떨어뜨려. 그러면 통과해서 그냥 관통해서 나가버리잖아. 입 거쳐서 위,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을 거치면 우리 몸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나가는 그 동안에 소장이라는 장소에서 어떻게든 심지 안으로 흡수되게끔 해줘야 우리 몸 세포로 받아들이는 거야. 돼요? 그래서 소장에서 양분이 최대 크기가 작아진 사이즈로 제일 사이즈가 작도록 다 빠겠으면 소화를 시켰으면 걔를 받아들여야 되겠지. 돼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소장 내부에 보면 주름이 많이 져있는 표면적을 넓혀주는 주구주구한 구조가 있어. 얘를 융털이라고 해. 이 융털에 확대해 볼게요. 융털에 이렇게 있으면 융털 안에도 미세 융모가 있어. 더 주름이 많이 져있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쪽에 융털 내부에 여러분 몸을 감싸도록 해주는 암주간하고 암주간 하나로만 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 그 주변에 이렇게 여기저기 되어 있는 이렇게 저기저기 되어 있는 모세혈관들이 막 있어요. 모세혈관은 여러분의 장기를 싹 다 감싸고 있습니다. 이자도, 간도, 심장도, 여러분의 눈도, 모세혈관이 다 여러분의 각각의 여러분의 모든 장기를 싹 다 감싸고 있어요. 양파망처럼 생긴 그 모세혈관이, 그물망처럼 생긴 모세혈관이 여러분의 모든 장기를 감싸고 있으면서 모세혈관을 통해 혈액이 흘러가면서 이미 저 소장에서 흡수했던 양분들을 투척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 소장도 저 모세혈관이 소장을 감싸고 있음에 의해 저 소화가 됐던 특히 수용성 양분들,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수용성 양분들은 어디로? 융털에 모세혈관으로 흡수돼서 심장으로 가는 거고요. 오케이? 수용성 양분들 아직 안 끝났어. 수용성 양분들은 누구누구가 수용성이라고? 포도당하고 아미노산. 저 수용성 양분들은 융털의 안에 막 이렇게 주름이 많이 져있는 융털 내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돼서 심장으로 가가지고 결국 심장이 수축을 해줌에 의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조직세포에게 양분을 공급을 해주는 거야. 오케이? 심장으로 결국 가는 거고. 그 다음 지용성 양분에 해당하는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들은 어디로 흡수돼? 여기 암주간으로 흡수돼. 오케이?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들은 암주간으로 흡수돼. 암주간으로 흡수돼서 암주간이 또 림프관으로 이어지거든? 림프관으로 이어진 것들이 다시 또 심장으로 가. 그래서 심장의 펌프질에 의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공급되어서 돌아가는 거야. 되겠니? 네. 오케이? 그래서 아까 내줬던 숙제, 내일까지와 소화효소 암기 오는 게 숙제입니다.